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박수로서 환영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최근의 어떤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러는데 중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데 대해서 중진들이 의견을 같이 했고, 향후에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 악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발언 또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제해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의 형태를 취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당내 의원들이 나서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 할 거 없이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분위기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네, 안간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라도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양쪽이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는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지만 어느덧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포위하는 여론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이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1차 갈등, 그러니까 울산 합의 이전에 1차 갈등 때는 양쪽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중론이었지만은 이후의 갈등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책임 있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여론이 워낙에 커져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윤 후보가 굳이 이 대표를 강하게 공격하지 않는 것도 어차피 이 대표가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도 결국에는 이 거취를 둘러싸고 이달 내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고비를 맞이를 할 거고, 이대로 그냥 대선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커지고 있는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 자진 사퇴 없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죠. 본인들이 제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결정하는 거고, 이 와중에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러면은 당대표께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시덥잖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감정 격화시키는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거고요.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 중에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청구할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저나 이준석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 교체에 나서라고 뽑아 주신 것입니다.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하여튼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 제발 복귀해달라고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이다. 사퇴를 나는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굳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압박을 가할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당 내에서 다른 이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요, 이준석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만날 예정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만나자고 불렀다고 하던데, 글쎄요, 아까 평론가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한 달을 넘기기 힘들 아주 큰 고비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오늘 오후에는 어떤 결론이나 단판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단판이라고 하면 양 당사자가 어떤
대등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 당 상황에 대해서 또 후보가 오늘 이렇게 선대위를 해체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마당에 네. 당대표로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든지 본인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압박이 드러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당 후보와 맞서는 모습은 이유화를 막론하고 당대표의 또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대위가 슬림화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말들을 거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됐다고 봐요. 아하. 윤핵관이라고 흔히 통칭이 되는 사람들이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네. 선대위 크다는 것도 메머드라고 표현한 사람도 이준석 대표입니다. 메머드가 완전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후보 측을 향해서 뭔가 비난을 한다거나 좋지 않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상황에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할지 네. 당대표 역할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그걸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어제도요, 본인과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이 없습니다. 쿠데타래요, 쿠데타. 예? 누가? 쿠데타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누구 말로? 누가 그런 언급 올렸어요? 뭐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싸움표도 했더라고요. 전권을 받은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고 하는 인식은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대표 사퇴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거 찾아와서 말씀 주시면 논의하겠습니다. 중진 의원들 만나실 건가요? 아니 뭐 회의의 공식 의견인지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대변인님, 아까 윤희석 특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 말하던 문제점들 윤핵관 당직에서 모두 물러났고 또 메머드급 선대위 지금 다 해체해버렸고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뭘 특별히 요구할 입장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장고 끝에 정말 선대위 쇄신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네.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기회처럼 아마 네. 후보나 당이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똑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어쨌든 간에 그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당원들이나 국민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 그거는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봉합을 하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자진 사퇴도 안 할 것이고 네. 지금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옳다는 확신이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좀 설득해서 안고 가는 것밖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럴 때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 지금처럼 나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갔다가는 정말 이준석 대표도 퇴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정말 정권 교체라는 대의의 어떤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네. 이제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충분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요 당 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상동 전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 지난 10년 동안에 단 하루도 입을 쉬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입을 다물고 못 사는 아마 그런 습관이 돼서 당대표가 이렇게 말 가볍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난 거기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본인도 자기 자신은 몰랐고 주변 사람이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된다에 관한 전술 전략이 기본적으로 난 부족했다고 봐요. 자, 이렇게 상황이 계속 확산이 되자 야권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일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모두와 질긴 악연으로 얽혀 있기로 유명하죠. 자, 그 관련 내용을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협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가 저에게 공적인 관계에서 잘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단순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악연으로 얽혀있던 김종인 위원장,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는 지금 한 발 물러서 있고 김종인 위원장 나갔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셈이 된 게 아니냐. 너무 단순한 질문인가요? 그럼 그 얘기는 역으로 하면은 단일화를 위해서 그 두 분을 배제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에 이미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직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상황이 바뀌면 단일화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그랬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 즉 후보가 아닌 사람이 어떤 단일화를 한다고 전제할 경우에 네. 그 상대방과의 어떤 악연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선거는 후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윤석열 후보 본인의 뜻은 어떨까요? 단일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윤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안철수 후보와 만났을 때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예, 잘 계셨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앉으시죠. 네, 어제는 또 대전 가시고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8원전 예. 그 행사하고 그 주한규 교수 그 면담이 오래전부터 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서 예.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원자력 전문가와 대담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대표님 앞에서 제가 이런 과학기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꼭 들어봐야겠죠. 안철수 후보는요, 어제 저희 채널 A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최근에 10% 두 자릿수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몇 가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잃어버린 지지율 안철수 후보한테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와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는 완주하겠다 밝히고 있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좀 특이할 만한데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다를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해석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쪽 지지율이 빠져서 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몇몇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었지만 과연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친국민의힘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조사들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는 저는 뭐 김종인, 이준석과 같은 인사들이 빠졌기 때문에 단일화가 용해질 것이다. 이렇게 인간 대 인간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지지율이 친국민의힘이 아닌 쪽이 더 많다거나 하면 굳이 단일화해야 될 이유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될 것인지 네.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눠주는 그 지지에 의존을 하게 될 것인지 네. 후자의 경우는 오히려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향후에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네.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단일화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들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면서 단일화를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절대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대선 때는 마지막까지, 특히 진짜 뭐 여론조사상 그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도 마지막 며칠 동안에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랬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박빙의 선거가 초기부터 예측이 됐기 때문에 단일화는 항상 우리가 선거 때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일화는 원래 막판에 네. 극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대한테 단일화를 구애할 때는 아니고 네. 각 후보들이 자기의 몸집을 키울 그런 때고요. 지금 이제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오세요 했는데, 지금
뭔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주도권을 저쪽에 빼앗기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은 단일화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네.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아직은 이른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